여기서부터는 구부의 TMI예요. 아키하바라는 어째서 아키하바라는 이름일까요? 한국어로 가을잎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이름이죠. 전자기기와 오타쿠의 성지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기원을 따라가면은 지금은 우에노에 있는 아키바 신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아키하바라역 근처에 있었지만은 우에노로 옮겼다고 하네요. 이곳은 불에 관련된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에도 시대 때는 큰 화재가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에 다들 많은 걱정을 껴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신을 신사에서 모시면서 이런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아키바래요. 아키바 신을 모시는 신사라서 아키바 신사. 아키바는 한국어로 가을잎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불의 신에게 뭔가 강력하고 거대하고 그런 이름을 붙이면은 화재도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비슷한 색깔인 단풍잎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잔잔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불의 신의 이름이 가을잎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이 아키바 신사가 있던 동네가 아키하바라예요. 옛날에는 아키바하라라는 이름이었지만은 JR이 전철역을 짓고 아키하바라 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에게 아키하바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의 대피소가 많이 있던 지역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평원이라는 한자가 붙은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기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아키하바라를 줄여서 아키바 부르는 것은 아키바 신사가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아키하바라가 오타쿠의 성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흔히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간략한 줄거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구부 스타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이 전자기기로 유명했던 것은 이미 2차 대전 이전부터 그랬다고 해요. 이 동네 근처에는 공업계 학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디오나 브라운관 TV 부품 등을 취급하는 가게가 많이 모여 있었대요. 실제로 조금 걸어서 오차노미즈에 가보시면은 지금도 정말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배를 한 일본은 공장도 그렇고 생활기반도 그렇고 전부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딱 그런 시기에 아키하바라에는 간단한 부품을 긁어 모아서 수제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남아 있었죠. 그때의 라디오는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의 포지션이었을 거예요. 소소한 삶의 낙인 거죠. TV도 컴퓨터도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그렇게 신주쿠나 우에노와 마찬가지로 아키하바라역 앞에도 암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금 말한 라디오 기술자들도 장사를 하면서 간단한 기계장치 같은 것들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군들이 암시장을 다 철거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생계를 위협받은 노점상들이 아키하바라역 앞에 미군들의 허가를 받아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전자기기를 다루는 가게가 많았겠죠? 일본인들도 라디오라던가 기계부품을 필요로 할 때는 아키하바라에 많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일본이 다시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큰 대로변에는 대형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차지를 하고 골목골목 작은 구멍가게들은 마니악하고 짜잘한 기계부품 등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져버리고 대형 가전들이 잘 팔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아키하바라 뒷골목 가게들에서는 컴퓨터라는 신문물이 스멀스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을 때였죠. 그 당시 컴퓨터는 마우스도 없고 진짜 전문가나 마니아들만 다룰 수 있는 엄청 복잡한 기계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에는 컴퓨터 전문점들이 대형 가전을 다 몰아내고 이제 대로변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타쿠 문화도 아키하바라에 함께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좀 부정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시기가 한참 일본에서도 오타쿠들을 경멸하고 혐오하던 시기였거든요. 소년 만화 등에서 야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고 소위 그런 것들을 좋아하던 오타쿠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은 괜히 더 소란스럽게 다루며 안 좋은 이미지가 퍼지게 됐죠. 그렇게 만화에 규제가 많아지고 인식도 나빠지자 그걸 피해서 오타쿠들을 위한 토라노하나라는 동인샵이 아키하바라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규제가 딱히 없는 일반인들이 이 취미로 그리고 만들어서 파는 동인지나 동인게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였어요.
하필 딱 아키하바라를 주로 이용하던 고객층도 2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에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굉장했다고 할 수 있죠. 야한 것들을 대놓고 많이 팔아도 20대 30대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적었겠고 오히려 좋아했겠죠. 네.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일반인들 눈에도 저기는 뭐 저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저런 가게가 많은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풍선을 꾹 누르면은 다른 부분이 뽁 부풀어 오르듯 다른 지역이 서브컬처를 배척하기 시작하니 아키하바라에 다들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그들의 니즈에 맞게 메이드 카페라던가 AKB나 노기자카 같은 지하 아이돌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하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아키하바라였고요. 최근 들어서 아키하바라에 다시 격동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폭삭 주저앉아버렸다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오타쿠들이 모처럼 나가서 돈도 쓰고 이제 메이드 카페나 아이돌 라이브나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관광이 다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쿠사나 다른 곳에 비하면은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더디다는 통계가 있어요. 문을 닫은 점포가 굉장히 많고 저도 촬영을 다니면서 와 여기 망했어? 라고 생각한 큰 가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상이 발전하면서 즐길 거리가 확 많아진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애니메이션만으로도 똘똘 뭉치던 오타쿠들이 지금에 와서는 유튜브라던가 휴대폰 게임이라던가 그 안에서도 분야가 너무 세세하게 많아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자체도 뭐만 하면 다 똑같은 내용의 이세계 전생물들만 공장같이 찍어내고 있으니 깊이 있는 작품은 없어지고 돈만 쫓는 상품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 다른 분야에 몸을 담기 시작한 거겠죠. 실제로 아키하바라의 광고판을 보면은 원신이나 블루 아카이브 같은 한국과 중국 게임이 다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니지산지나 홀로라이브, 이세돌 같은 버추얼 유튜버들도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의 아키하바라가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간단한 잡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이드 신청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여행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첫 해외여행이신 분들의 일정표는 정말 꽉꽉 채워져 있어서 그 들뜬 기대감과 설레임이 잘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 일정은 최대한 가볍게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꼭 가보고 싶었던 식당이나 카페 하나씩,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오전 오후 두 곳으로요.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동선상 자연스럽게 갈 만한 다른 관광지가 있다면 그냥 슬그머니 들러보는 식이죠. 이렇게 여행 일정을 널널하게 짜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이 아니라 여행지에 눈길을 더 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테트리스 같이 계속 밀려오는 그 일정표에 쫓기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가고자 하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 종일 휴대폰 지도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떨어져 나와 우연히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에게 눈을 돌린다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거예요. 다음 일정의 압박도 사라진다면 우연히 만나는 가게라던가 돌발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길거리 공연도 즐겨보고 딱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으면 들어가서 쇼핑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 가지 못한 곳은 나만의 작은 빵부스러기로 남겨두면 되는 것이죠. 헨젤과 그레텔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길 위에 표시를 해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기 위한 이유를 남겨두는 것이죠. 물론 큰 아쉬움이 따라오겠지만요. 하지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간 그곳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죠.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가 생겨서 빛이 들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 빛조차 없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린 선택이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유롭고 우아한 여행길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부였습니다.